개구리가 겨울잠에서 깨어나는 절기 경칩도 지난주에 지났고 봄이 점점 우리 곁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얼음이 녹고 대지가 이제 물이 흐르는 모습을 보게 되면은 우리도 여러 가지 안전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되는데요. 오늘 이에 대해서 새로운 분 모시고 얘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충북대학교 안전공학과의 원종훈 교수 자리하고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꽁꽁 얼었던 지표면이 녹으면서 이제 봄의 생기도 느낄 수가 있는데 이럴 때 지반이 약해질 수 있다면서요? 네, 보통 해빙기라고 하죠. 예. 보통 겨울에 이제 그 땅이 얼었다 그러죠. 지반이 얼었다가 이제 풀리면서 여러 가지 이제 문제가 발생하는데 예. 약해진다는 표현을 합니다. 근데 흙은 보통 이제 흙입자, 물, 공기의 3성분으로 이루어졌다는 얘기를 하는데 이 겨울에 이 물 부분이 얼어서 팽창을 했다가 이제 봄이 되면서 녹으면서 지반이 스폰지처럼 약해진다라는 현상이 발생하는 거고요. 또 이제 수압이 증가하면서 토압이라고 부르는 부분이 증가되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이제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 보통 뭐 지반 침하라든가 구조물 붕괴 이런 현상들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보통 보면은 이 뭐 균열이 발생했다. 또는 뭐 옹벽이나 석조에 균열이 발생했다 이런 현상이 발생했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지반이 침하되고 붕괴될 수 있는 현상 이런 현상이 이제 보통 해빙기에 발생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뭐 절개지라든가 이런 경사지 쪽에서 낙석이라든가 또는 심한 경우 산사태도 발생할 수 있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이 해빙기에 이런 사고가 얼마나 발생하는지 좀 찾아를 보니까 이 소방청 통계를 보니까 2021년에서 2025년 5년간 통계 조사 결과가 있는데요. 이 해빙기 관련 사고는 319건이 발생했고 그중에서 7분이 사망한 걸로 그렇게 조사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군요. 저도 얼마 전에 길을 가다가 보니까 낙석 위험 지역이라는 팻말을 발견했었거든요. 예. 근데 해빙기에는 이 낙석 위험 지역에서 사고 위험이 더 높아진다면서요? 네, 이 해빙기 낙석 위험 지역에서 발생하는 가장 많은 사고는 이 산행 중에 떨어진 돌에 맞는 사고가 많이 발생을 합니다. 이 해빙기 관련 사고 유형을 보면 이 낙석과 관련된 사고는 촉대나 옹벽 등이 무너지는 지반 약화 관련 사고 다음으로 이제 많이 발생하는데요. 예. 숫자를 봐도 붕괴 사고가 173건이면은 이 낙석 낙빙이 58건, 그다음에 뭐 순환 사고도 한 46건 있고 산사태도 42건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까운 이 충청북도에서 발생된 예를 좀 언론에 나왔던 예를 찾아보니까 2024년 3월에 속리산 인근에서 산행 중인 50대 남성이 이 낙석에 맞아서 심전지 상태로 헬기 이송된 그런 사고도 있었습니다. 예, 정말 조심해야겠습니다. 특히나 그 관련 기관에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잘 취해야겠고 시민들도 이 구간을 좀 주의 깊게 살펴보면서 지나야겠네요. 네, 보통 등산 요즘 많이 좋아하시죠. 예. 보다가 이제 이 해빙기에는 낙석이 높은 부분이 보통 계곡이라든가 또는 그 바위능선이라고 하는데 그런 부분은 피해야 되고 또 이렇게 그 낙석 위험 지역에 푯말이 있는 지역은 가능하면은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예. 그리고 낙석이 발견되거나 또는 낙석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시면 바로 관련 기관에 신고를 하는 게 사실은 다른 분들을 위해서도 가장 좋은 방법이고요. 예. 또 최근에는 이 해빙기 점검 쪽에 좀 많은 관심이 있다 보니까 쉽게 신고할 수 있는 그런 제도도 좀 생겼습니다. 그래서 주민점검 신청제라는 그런 방법이 최근에 생겼는데요. 그래요. 잘 알고 계시는 국민안전신문고 앱을 사용하는 그런 방법입니다. 예. 근데 이 낙석 말고도 뭐 비탈면에 또 어떤 균열이 보인다거나 주변에 옹벽이라든가 또는 석축 또 이런 또 구조물이 침하가 보인다고 생각하시면은 이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서 신고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사진을 찍고 어느 위치에 어떤 현상이 발생했다. 그리고 이 주민점검 신청제 선택하시면은 이제 관련 기관으로 이제 문자가 가고 관련 기관에서 점검하고 점검 보강이 필요하다면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 이제 다시 연락이 가게 되는 그런 제도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예. 보통 우리가 도로에서 낙석 위험 표지를 많이 보긴 하지만 일상 속에서도요, 특히 주택가 보면은 이렇게 옹벽이나 축대가 기울어져 있어서 좀 불안해 보인다 이런 것들이 보이거든요. 이런 것들도 해빙기에는 더 사고 위험이 높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이 옹벽 축대는 쉽게 말해서 흙을 지지하는 그런 구조물인데요. 이 해빙기에는 약해진 지반에 플러스 이제 추가적으로 되는 게 토압이 증가한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옹벽이나 축대가 힘을 많이 받으면서 붕괴되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 근데 좀 다행인 것은 전조 현상이라는 게 좀 발견이 되는데요. 보통 벽체가 이렇게 튀어나온다, 이렇게 배 나오듯이 튀어나오는 현상을 배블링 현상이라는데 배블링 현상이 좀 관찰이 되고 또 새로운 균열이 좀 새롭게 발생하는 현상도 발생되고 또 육안으로 볼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벽체하고 흙 사이에 거리가 벌어지는 이격 현상도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또 배수공이라고 불리는 그 물구멍이 갑자기 막혀가지고 그런 현상이 이제 보통 일반적인 전조 현상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예. 해빙기에 이런 현상이 발생되면은 붕괴를 당연히 의심해야 되고 이제 관련 기관에 이제 신고를 해야 됩니다. 예. 뭐 우리가 가장 크게 알려진 사고를 찾아보니까 2015년도 좀 오래되긴 했는데요. 그때 뉴스에 크게 나왔었는데 그 광주광역시 남구에서 봉산동에 있는 대하 아파트에 있는 옹벽이 한번 붕괴돼서 새벽 시간이라서 이제 사람은 다치지 않았는데 차량이 한 40대 정도 파손된 그런 큰 사고도 있었습니다. 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정말 아찔한 순간이었습니다. 그럼 이제 이런 부분을 목격했거나 위험해 보이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네, 뭐 전조현상 발견되면 사실은 이 재난이 발생된다고 예상됐을 때 가장 좋은 방법은 일단 피하는 거죠. 예. 피하는 거고 당연히 이제 접근 금지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신고를 하면은 지자체라든가 관련 기관에서는 즉시 안전 펜스 설치하고 출입 금지 조치하고 그리고 이제 전문가를 통해서 이제 정밀 안전 진단하고 예. 고소 간격을 결정하는 이런 순서 보통 거치게 됩니다. 예. 네. 그리고 해빙기에는 도로 파임이죠. 포트홀도 많이 발생을 한다고 들었어요. 이런 현상은 왜 발생하는 건가요? 네, 이 포트홀은 도로가 파손돼서 구멍이 파인 곳을 또 흔히 말합니다. 이 포트홀은 여러 가지 이유로 발생할 수 있는데 보통 해빙계에 관련된 그 포트홀 현상을 찾아보니까 좀 빗물이나 눈 등이 스며들어서 이 약해진 아스팔트 포장에 압력이 가해지면서 이제 발생하는 현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 그 아스팔트 안에 들어간 물이 얼었다 녹기를 반복하면서 포장에 균열이 발생하고 이 포장 위에 다시 차들이 반복적으로 다니면서 이제 이 포장이 부서지거나 가라앉는 현상, 이게 이제 보통 포토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 이렇게 운전하다가 좀 만나게 되면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 날 수도 있는데 이런 포트홀 목격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조치를 하면 좋을까요? 포토를 봤을 때 가장 할 수 있는 방법은 사실 대피할 시간이 별로 없죠.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천천히 가는 수밖에 사실은 천천히. 없는 예. 경우죠. 그래서 특히 이제 비가 오거나 눈이 온 뒤가 특히 조심해야 돼요. 해빙기에서도 요즘 비가 좀 조금씩 오고 있으니까 예. 비가 온 뒤에는 이 운전할 때 속도를 줄이는 게 사실은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예. 이 포트홀 때문에 뭐 차량 뭐 바퀴도 손상될 수 있고 흔히 말해 서스펜션도 이제 망가질 수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교통사고 측면에서는 사실 2차 사고가 가장 큰 그렇죠. 문제가 되죠. 갑자기 예. 차선을 바꾼다거나 급브레이크를 하다 보니까 이제 추돌 사고라든가 옆에 차선을 이제 그 차와 충돌하는 이런 것들이 이제 발생할 수 있고 사실 그러다 보니 포트홀을 또 마주 할 예. 때 그 순간 이게 발견하기가 그렇죠. 쉽지가 않잖아요. 쉽지 않죠. 예, 예. 그래서 뭐 보게 되면 요즘은 이제 바로바로 이제 국민의 안전의식이 좋아져서 바로바로 신고를 하게 되는데 예. 바로바로 신고하면은 이제 도로관리 주체, 그러니까 도로가 뭐냐에 따라 달라지긴 하는데 관리 주체에서 나와서 긴급 보수 이런 것들을 하게 됩니다. 긴급 보수요. 예, 긴급 보수해서 뭐 제일 쉬운 게 이제 아스팔트 덧치우기 같은 거. 예. 이제 긴급 보수를 하고 이제 정기적으로 다시 이제 보강을 하는 그런 절차를 갖도록 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가 또 특히 신경 써야 될 곳 중에 하나가 공사장이라고 들었어요. 공사장은 원래도 안전사고가 많이 생기는 곳이잖아요. 근데 해빙기에는 그 위험이 더 높아진다고요. 네, 맞습니다. 앞에서 얘기했던 집안이 침하되거나 또는 토합이 증가되는 문제가 발생하다 보니까 또 흙과 관련된 문제가 좀 많이 발생한다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옹벽이 붕괴되는 문제도 있을 수 있고 집안을 깎았으니까 그 깎은 비탈면이 아직 안정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제 산사태도 발생할 수 있거나 예. 또는 집안이 보통 이제 사면이 붕괴되는 현상 이런 것들도 이제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굴착 건물주께서 굴착을 하다 보니까 굴착을 지지하고 있는 흙막이 벽체도 이제 좀 붕괴될 수 있는 그런 다양한 위험한 요소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항상 이 건설 현장에는 해빙기 이제 주변을 다니실 때 항상 예. 조심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 안전점검이 해변기 안전점검이 좀 의무화돼 있긴 하지만은 그 주변을 다니시는 그 시민들께서도 항상 해변기에는 건설 현장이 가장 위험한 요소가 될 수 있다라는 예. 것을 좀 기억을 할 필요가 있는 거죠. 맞습니다. 우리 주민들께서 또 도민 여러분들께서는 신경 써주시고 그리고 말씀해주신 것처럼 이제 해빙기에는 그 건설 공사장 관리 주체에서 더 많은 신경을 써야겠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예. 이 건설사죠. 시공사는 해빙기 안전 점검하는 게 요즘 거의 상식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감리단이라든가 또는 발주 기관들도 수시로 가서 그 점검 결과도 확인하고도 있고 또 직접 점검하는 그런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항상 봤을 때 위험하다라고 생각이 되면은 이제 접근 금지하고 다음에 안전벨트 설치해서 이제 시민들 못 들어오게 하는 것도 있고 예. 두 번째는 현장 내에서의 그 사망 사고 등을 막게 해가지고 보강 등의 이런 것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공사 현장은 일반 시민들이 보기는 좀 어려운 그런 조건이긴 하지만은 지나다니다가도 이렇게 좀 주변이 이상하다. 그러니까 이 건설 현장 자체가 이상하게 되든 옆에 주변의 도로라든가 집안이 좀 이상한 시로가 나타나거든요. 예. 현장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타나게 되면은 바로바로 관리기관 뭐 가장 좋은 방법은 119 신고하면은 모든 게 다 119에서 경찰과 소방이 다 같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지자체로 예. 바로바로 연락하기 때문에 119로 연락하는 방법이 가장 좋고 또는 아까 얘기했던 안전신고로 신고를 하게 되면은 이제 긴급 조치를 취하는 그런 요즘 시스템이 갖추어져 있습니다. 예. 네. 얘기를 들어보니까 해빙기에 조심해야 될 것들도 꽤 많고 우리가 보면 바로바로 신고를 해야 될 것도 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 급경사진 곳, 하천 제방 이런 것도 생각 못했는데 여기도 조심해야 된다면서요? 네, 이 해빙기는 급경사지라 불리는 비탈면이 붕괴돼가지고 주행 중인 차량을 덮치는 사고 이런 것들이 사실은 자주 보고됩니다. 청주에서도 한 작년인가 재작년에 있었고요. 좀 크게 발생했던 것은 2024년 2월달에 충주시에서 좀 낙색이 발생해서 왕복 2차선 도로가 완전히 통제된 적이 있습니다. 예. 정말 다행히도 이 발생한 시간이 밤 12시 40분이어가지고 이제 운전자의 피해로 이어지지는 좀 않았었습니다. 그리고 이 하천 제방도 마찬가지로 이 집안이 약화되거나 균열이 발생해서 이 치마가 발생하거나 심각한 경우에는 붕괴되는 사고도 가끔씩 발생하게 합니다. 그래서 찾아보니까 그 제방 하천이 소규모로 붕괴됐었던 그런 사례들도 타 지역에서는 종종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해빙기 무사히 보내고 따뜻하고 안전한 봄 보내시기 바랍니다. 오늘 도움 말씀에 원종훈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혜윤 씨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